예, 오늘 장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제가 이제 뭐 간략하게 메시지 드린 것처럼 지수는 일단 한 3주 정도는 하락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요. 음, 수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나서 약 3주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기존에 또 상승을 한 다음에 한 3, 4주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한 3주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 반등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좀 하락을 하다 상승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추세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피보나치를 보더라도 38% 위치가 한 3,0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 요 사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 요 부분까지는 조금 이제 만약에 스윙어를 진행한다 그러면 리스크는 요거 이상으로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간에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좀 변경이 교체가 됐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진성준 의원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됐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길성 어떤 인사라고 좀 외부 시간에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뭐 좋은 어떤 뉴스거리기는 해요. 뉴스거리긴 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정세가 변경이 됐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외인이나 이런 주포들 있잖아요. 주포들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세제 개편안의 어떤 수정안 내지는 추가적인 증시 부양안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증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일롱상으로 단봉 연봉들이 이렇게 좀 계속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기간에는, 요 내려가는 기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데스킷 바운스 정도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확실한 구간에서만 좀 매매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하루에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매를 했었는데, 이거 매매 횟수 자체를 많이 좀 줄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중에 오늘도 정신없이 A 종목이 갔다가 B 종목이 갔다가 C 종목이 갔다 D 종목이 갔다 이 섹터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막 슈팅이 나와줬어요. 예, 지속적으로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 예, 거래대금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랩을 봐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죠.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오늘 총 상승을 한 종목을 보면 뭐 시장 조각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총 코스피에서는 670, 한 700개 정도 종목이 상승을 했고 200개만 떨어졌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1200개 가까이 상승을 했고 400개만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섹터 종목이 좀 상승을 했다고 보이고요. 뭐 하나하나 개별 어떤 뉴스든 다 있죠. 뉴스들은 있는데 뭐 이렇다 할 진짜 쇼킹하고 이게 증시를 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되겠다 하는 그 정도의 기사거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심조심 하면서 비중을 많이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중 자체를 기존에 내가 한 100%의 비중을 가지고 계속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고 하면 이제 비중을 확 낮춰서 20에서 한 30% 정도 비중으로 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비중을 좀 확 줄여가지고 매매를 했고 오늘 매매한 종목들을 잡아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종배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매수를 했는데 지금 미 증시가 한 0.8%,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좀 오르고 있죠. 한 4.4% 정도, 이 정도 오르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도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급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좀 많이 들어와줬어요. 1,500억, 400억 이렇게 들어와줬기 때문에 조개를 했는데 얘가 이제 넥스트에서 6만 5천 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그래도 일단 대응을 하고 이제 리스키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비중이더라도 좀 리스크 대응을 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수부터 보면 1%뭐 가까이 상승을 했죠.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요거 가지고 얘가 이제 주구장창 이렇게 파죽 추세로 양봉이 나가면서 소고가를 돌파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보다는 얘가 오늘 지수적 반백을 줬으니 내일부터 또 추가적인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대응하기에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게 양봉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거랑 음봉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일봉상에서 20선을 깼기 때문에 이 노란선 21선을 깼잖아요. 21선을 기준으로 시장에 있는 개미들은 참 중요한 선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를 스윙의 어떤 기준점, 종가 베팅 기준점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을 깼다는 거는 이제 투심이 많이 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조배나 스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루에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 정도만 좀 의견한다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황은 그렇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좀 추가할 만한 종목은 정부 AI 그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국가대표 AI 5개의 콘소시엄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밖에는 뭐 출입 종목이 없었어요. 그 국가대표 AI 중에서도 오른 종목이, 자, 여기 보시면 업스테이지 이게 있는데 오른 종목이 그닥 그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에이드. 원목을 잠깐 볼까요? 이스트 소프트, 예, 이거 많이 올랐다 그냥 훅 뺐죠. 거래대금 300원이고, 그리고 이스트 에이드, 이스트 에이드. 뭐, 이 정도고요. 실제 프로그램을 받긴 했는데 지금 100이죠. 그리고 카카오는 타락했잖아요. 뭐 카카오가 슈팅을 주다가 다 뺐어요. 티브로간 슈팅을 주다가 이제 다 빼버렸고, 그리고 네이버. 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좀 양호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6%까지 올랐다 한 반 정도 토해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양동을 유지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NHN. 예, NHN 요 정도가 좀 볼만했던 것 같아요. NHN이 제일 상승률이 이스트 에이드하고 그쪽하고 저 NC그룹이죠. 여기는 NC그룹 쪽이 NHN이고 이스트 에이드 그런 쪽은 이제 다른 쪽이죠. 그래서 얘네가 좀 봐줄만 해서 지금 AI 쪽에서는 크럼 6D 네이버랑 NHN 요거 두 개를 추가를 했고요. 네이버, NHN 예, 요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는 뭐 네이버, 스테이지, 예, 얘는 완전 조수업체죠. AI 관련된 조수업체고,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NC, NC AI, 그리고 LG. 우리가 예상했었던 게 네카우랑 LG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업스테이지랑 NC 같은 조수업체들이 좀 포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도 약간 좀 이제 충격을 받으신 개미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이버 클라우드 컨소시엄에는 네이버 트리블 X, 서울대 산학, 뭐 과학기술원, 뭐 포항공대, 고려대, 한양대 여기 참여를 하고 있고,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노탈레브러, 뭐 프리토 뷰너 같은 경우도 지금 100이잖아요. 할 만한 업체가 아니고 상장을 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프리토하고 뷰너 정도 보는데 얘는 이제 지금 100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크래프톤, 포지투다, 리벨리온, 라이너 뭐 이런 애들이고요. NC 쪽이 이어보시면 NHN 포함되어 있고요. LG 쪽이 LG CNS가 포함되어 있는데 별로 오르질 않았어요. 오늘. 거래대금도 없고. 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5개 콘소시엄은 돈이 들어오는 때에 지금 지수 상황이 안 좋아서 애들이 좀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상황이 괜찮아지고 외국이 자금 유입 됐을 때 그때 하나씩 좀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소프트라인도 받을 이슈는 요 구간대표 AI 뭐 요거 하나랑, 그리고 기존에 이제 조선 섹터가 강했었는데 하나오션이 오늘 엄청나게 뺐어요. 한 7% 정도. 이 보시면 하나오션이 얼마나 뺐냐면 오늘 7.5%까지 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던졌고요. 근데 여기 11만 원 부근에서는 내가 이제 지켜주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요. 누군가 계속 받치면서 위로 먹더라고요. 11만 원만 되면 얘는 일단 이 구간은 사수를 지금 해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하나오션. 그래서 하나오션 쪽이 오늘 주춤하면서 중소 이제 조선소들이 좀 올랐어요. 뭐 HJ조공업이라든지 뭐 선인조공업, HJ조공업, 여기 지금 100이죠. 그래서 추가를 안 했습니다. 거래대금 1,600원이 터졌는데 그리고 이제 세진조공업이 좀 올랐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500원밖에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주요 메인 뉴스는 AI 요쪽 5개 이제 컨소시엄 뭐 나라에 선택을 한 거, 그리고 이제 조선 쪽 지속되고 있는 거, 그리고 캐대언 관련돼서는 스튜디오 미르가 좀 강했죠 오늘. 그래서 캐대언 관련돼서 스튜디오 미르가 좀 많이 올라서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근데 오늘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1,000원 이상 들어와줘서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뭐 세련 비엔진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는데, 뭐 삼용물산하고, 그렇죠, 플라스틱 하면 삼용물산이죠. 삼용물산 지금 100이고 200억 정도 떠지고, 그리고 세림 BNG 같은 경우 자 차트는 괜찮은데 거래대금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급등납을 반복하는 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장애는 좀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도 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를 한 종목은 여기 보이시는 저 프로티나 오늘 레벨을 한 거.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단백질 빅데이터 업체고요. 바이오 쪽. 그리고 이제 스티어 미르, 캐대언, 뭐 요 정도, 그리고 NHN하고 그리고 네이버 이 정도만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맵을 보면은 뭐 종목들은 많은데 1,000억 이상 들어오고 지금 대기 아닌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예, 돈이 들어온 종목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10% 이상짜리를 다 차트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크게 추가를 할 만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뭐 그 정도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지금 오른 것들을 보면 시간 외에서 10억 이상만 볼게요. 5억간 좀 드릴게요.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오늘 거래대금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지수를 보시면
자,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이 14조 이상 나와야지 얘는 이제 상승 구간에서의 평균 거래 대금이 한 14조 정도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상승세일 때는 무조건 14조 인근에서 놀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10조도 안 나왔어요. 코스피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온다, 여러분. 이 거래 대금이. 예,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우리가 기준 거래 대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5% 이상 나왔을 때 평균 거래 대금을 우리는 이제 기준 거래 대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14조,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조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요 상승 구간에서의 거래 대금이 8조 이상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구간에서 요 8조 이상 나오잖아요. 선 그어놨으니까. 그리고 뭐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도 8조 이상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근데 지금 거래 대금이 4조밖에 안 돼요. 2분의 1 토막이 났죠. 과도하게 났죠. 예, 아주 안 좋고요.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자, 상승을 할 때는 거래 대금이 더 많이 올라줘야 돼요. 하락할 때는 거래 대금이 떨어지는 게 좋지만 상승을 할 땐 거래 대금이 이 8조 이상으로 막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요거 자체는 징조가 많이 지금 안 좋은 거고요. 또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 120선 이근까지는 750포인트죠. 120선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5억 이상을 보시면 소룩스 중 100이죠. 소룩스는 브런치나 오늘 추가를 했고, 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개미들 많이 떨구고 롤링이 좀 현란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또 하나 좀 추가를 했고, 또 시트리온 미르도 뭘 하나 추가를 했죠. 예, 그리고 유로픽 같은 경우는 뭐 거래 대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에는 요 정도 5억 이상으로만 봐도 요거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넥스트를 보시면 뭐 특이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이 차트를 이렇게 넥스트 같은 경우도 시간에처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아무리 많이 올라도 차트랑 거래대금을 봐야 되겠죠. 이 30억짜리 종목을 우리가 할 수는 없죠. PI도 14억짜리 종목, 두산은 거래대금 괜찮죠. 두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관심 종목이고 그리고 대한제감 뭐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3% 이하는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든 시간의 등락률이든 거래대금은 10억 원 그리고 등락률은 3% 이상짜리만 유의미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관심 종목은 좀 줄여봤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매매 관점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뒤늦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상승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단순 납폭 과대에 따른 금요일에 우리가 거의 4%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 납폭 과대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지금 반도 반등을 못했어요. 4% 빠졌는데 실제로 반등을 한 건 1%밖에 안 되잖아요. 예, 반도 반등은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등 자체도 뭐 해도 좋기는 한데 시원치 않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하나씩 좀 볼게요. 그래서 내일도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어느 부분이 강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최소한 돈이 들어와서 이러한 길목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면은 주포가 준비를 여기까지 했어요. 한 80%까지 했단 말이죠. 예, 이 아익 과정에서 매집을 다 거치고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그럼 한 7, 80% 정도 매집이 완료되고 상승 준비를 마쳤다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 때문에 지금 여기서 행보하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은 이제 죽은 거죠. 이런 애들 위주로 요 위로 좀 올려놨고요. 그런 애들 위주로만 좀 볼게요. 자, HVN 같은 경우는 자 이동주잖아요. 이동주. 스페이스 X의 이제 그 금속 원재료를 공급하는 애들이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20선을 아직 안 깼으니까 20선까지만 좀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덕산 하이메탈은 자, 요 구간 정고점이 지금 4,600원이잖아요. 4,600원에서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쭉 빠지면서 지금 500억이 나올 때 그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3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려나가는 그림, 예, 뭐로 생각하고 있고 거래대금 얘도 한 600억 정도 나와줘야 되고요. JMB도 마찬가지 이렇게 돌려나가는 그림. 자, 이건 다 지수에 달렸겠죠. 그리고 NK 같은 경우는 저동 기자재 쪽이네요. 얘는 지금 갈 수도 있는 애인데 그래도 강하게 위에서 이렇게 이제 박스를 형성하면서 버티고 있는 애예요. 이러다가 어떤 기회를 모멘텀을 만났을 때 800억이 터지면서 위로 이제 솟구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애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상한가 종가 기준으로 여기 깨지 않으면 예, 지금 상한가 종가가 1060원이에요. 1060원. 1060원을 깨지 않으면 뭐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흥분 기간을 거치다가 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요 폭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일단 중요한데요. 요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 상승과 하락의 폭이 짧으면서 등락은 거듭하다가 여기서 고가늘을 하는데 요 폭 자체가 이게 짧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매물이 누군가는 던질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는 안 가면 던진단 말이죠. 던지는데 그 매물을
다 받아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버틴다는 거고요. 고관울이 이 박스 횡보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누군가 매물을 먹는다는 소리죠. 매물을 먹는데 이 폭이 짧다는 소리는 매물이 많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매물이 적다는 소리다. 예, 매물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많다면 누군가 여기서 아무리 받쳐도 이 폭이 이렇게 네요. 이렇게. 이 폭이. 그러니까 이 박스가 어떻게 될까요? 박스가 커져요. 예, 위아래의 변동폭이 커진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예, 돈질나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 박스의 위아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요거는 중요한 원리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도산 에너빌리티. 네, 에너빌리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선물이 지금 양호하고 그리고 뉴스케이퍼가 지금 한 3.8%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이 오늘 1,500억 이렇게 들어왔고 주간도 400억 정도 들어와줬죠. 그래서 내일 한번 슈팅을 줄 수 있는지 지금 모니터링 하려고 일부 정배를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120선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 슈팅을 한번 줬다가 이 구간에서 6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은 여기 주간 지점에서 이 박스로 보면 이렇게 박스죠. 이 주간 지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하나우션은 말씀드렸듯이 11만 원 보고만 오면 누군가 이 아래에서 물량을 받쳐요. 계속 받치면서 이 아래로 가격이 안 가도록 계속 그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죠? 펜션 세력들 간에도 다툼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던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주가를 유지시켜야 되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도 훈계 세력이 이거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종목은 시총 자체가 지금 35조짜리예요. 35조짜리를 핸들링을 훈계 세력이 한다.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세력이 모여가지고 이런 차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세력들 중에는 얘를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국매도 세력도 있을 것이고 매우 얘를 부양시키고 싶어하는 기존 세력과 손바뀜 세력이 또 있을 거예요. 얘네 물량을 이렇게 받는 또 다른 세력들이. 예, 얘네들 간의 어떤 사인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틀간의 양상이 지금 11만 원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사수해주고 있다. 그리고 11만 원 선이 지금 5일선이거든요. 5일선. 예, 5일선을 안 깨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부터 지금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 갭으로 돌파를 했죠. 갭으로 돌파한 이후에 5일선을 지금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네. 심지어 오늘 70%나 떨어졌는데도 이 갭이 크다 보니 5일선을 지금 터치도 안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5일선과 이 11만 원 사이에서 만약 고강을 한다면 그 구간에서의 어떤 목가 모습을 관찰을 하시면서 이 성강으로의 방향성이 좀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비중 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좀 받았죠. 디자인이 좀 받쳐줬고 그리고 개인도 조금 들어갔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기준 거래대금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럼 얘는 일본봉에도 최소 100억에서 300억 사이로 거래대금이 들어와야지 10% 이상이 상승을 하는 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라티나 같은 경우는 오늘 개미들을 추원하게 여기서 고통을 줬죠. 여기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시켰어요. 이 하락 자체가 10%에 10%. 그래서 저도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요 고점에서 못 팔고 좀 떨어질 때 요 부분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딴 데 갔다 오니까는 얘가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한가까지. 얘는 일단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롤링을 하다가 영 벙더를 만들다가 결국에는 여기를 한번 터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얘도 지금 거래대금 1,000억 이상 나와줬거든요. 루티나가. 네.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이 신규주 장세가 또 펼쳐지기도 해요. 그래서 얘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상장을 했던 여기 있는 신규주들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신규주들이 또 이제 득세를 하면서 또 대폭적으로 오를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규주에도 조금도는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프루티나가 시간 내에서도 지금 4.5%나 올라줬어요. 지금 4.8% 거의 이제 상한가지 왔고 하면 네, 상한가 들어갔네요. 상한가는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18,000원이 내일 이제 중요한 단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 비교잖아요. 18,000원이. 그래서 18,000원을 선 그어놓으면 요즘 되죠. 18,000원. 그러니까 18,000원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등락을 할 거예요. 내일 등락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슈팅을 주고 원파동 주고 또 여기 투파동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원파동이 닿으면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 예, 여기 지지하고 또 거리 터지면서 이렇게 거리 터지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구간에서 또 매수가 가능하겠죠. 얘가 이 운봉을 먹는다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캐니언 이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끼는 되게 좋아요. 한번 갈 때만 22%, 여기서도 17%, 여기서도 16%, 최소 15% 이상 양봉이 한번 나오면 이렇게 싸주는 애예요. 이런 식으로. 그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면서 윗꼬리를 갖는다는 것도 얘는 내 집이었어요. 과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도 내 집, 여기서도 내 집. 그러니까 여기부터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봉들이 나와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얘는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잔이 안 좋을 때는 또 엔터주나 이런 애들이 또 잘 가거든요. 신규주나. 네. 그러니까 얘도 기준 거래대금은 이제 700억이면 1공봉에서 15억 정도는 터지면 충분히 10억으로 갈 수 있죠. 네. 10억 하실 때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좋은 사람들은 오늘 전고점을 통과시켰죠. 저고점이 1910원이었어요, 거의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었죠, 일주일 동안. 근데 요 박스권을 오늘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트라이를 하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장막판에 이렇게 올려놨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박스 위에서 여기서 1900원 위에서 이렇게 롤링을 할 것 같아요. 롤링하다 2주 내에 우리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25일에. 그러니까 요 이전에 또 사전에 의제를 막 나누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의제에 대해서 의제가 나올 때 좋은 사람들이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일 같은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20선 위에서 요 부분이 이제 3일선 부분이에요. 일봉상 3일선 부분이고, 근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얘는 일단 반드시 한 번은 슈팅을 준다는 재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재료. 그렇기 때문에 요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누구요? 황금사님, 예, 황금사님이 누릴 때 요 부근에서 이제 자리를 유지해 주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슈팅에서 적절히 매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일은 1,900원, 1,910원 요 위에 선 보이시는 1,910원 요 단에서 아마 놀겠죠. 그래서 20선 인근에서 20선 크게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롤링을 할 때는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롤링을 할 때, 그래서 얘도 내일은 요 20선 1910원에서 롤링을 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계속 슈팅을 주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슈팅을 주고 이렇게 슈팅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그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요. 예, 매물들이 많다 소리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 매물, 그러니까 요것들은 일단 탄탄하게 이렇게 올려주면서 가는 애들은 시장에서 다 집중을 하고 있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빵빵빵빵 터져요. 근데 이런 애들은 여러 스팟 구간에서만 이렇게 잠시 잠깐 거래대금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이유 자체는 매물 때문에 그렇다. 예, 매물대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포가 이런 성격이라서 이렇게 롤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조금만 올리면 매물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1,900원대로만 올리면 누군가 던지고 이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지속적인 상승이 이렇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을 단계적으로 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롤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종목이 이제 종특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얘는 이제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야봉을 뽑아주고 있고, 오늘도 750억이라는 기존 거래대금을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750원이면 1번봉에서 15억 이상 나올 때, 예, 그때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있었죠. 예, 휴머로이드, 테슬라 이제 휴머로이드의 그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는 거를 계약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상승을 많이 해줬고, 저구쪽까지는 한 4% 정도 남았고요. 근데 이제 이 기존 거래대금이 4천억이에요, 4천억. 4천억이면 1분봉에서 45억에서 55억 정도 거래대금이 이제 터질 거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 17% 위치, 17만원 탄동경리. 그래서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터져주면서 올라가는지 같이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존 거래대금을 생각하시면서 일본봉에서 45억 이상 터질 때 그때 이제 집중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난티는 주목이죠. 그래서 지금 차분차분히 5일선 위에서 롤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래대금을 빠졌지만 얘가 1,800원이라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런 양봉이 나올 거예요. 네. 이 때문에 아난티는 2주 안에는 반드시 얘는 이제 슈팅이 나올 애다. 예, 언제 나와도 나올 애인데 주의를 하시다가 이번 주 중에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운에너지도 매물 흡수를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잘하고 있죠. 여기서도 매물 흡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단봉 양봉들로 이 매물절을 완전히 수용을 하고 나서 이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물 흡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아마 얘가 최고 조가 인근일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도시 자체가 이제 거래대금을 빼서 지금 내일의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뭐 내일 5일치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도시가 나올지 아니면 운동으로 뺐다 20선을 닫고 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자리 자체는 내일 당장에 이런 양봉을 보여줘도 이상 없는 자리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모멘텀이 나오면 요 12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와줄 거고 요런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하나 인진. 자, 횡보를 지금 1, 2, 3, 4, 5, 6일, 6일 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얘는 요 기준봉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요 정도의 위에서도 작은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또 이 분봉상 흐름을 보면 자, 이렇게 지금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지금 한 34,000원, 34,000원에서 36,000원대까지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뭐 1, 2, 3, 4, 5, 6, 7일 동안 장작 7일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요 길이에 비례하는 이런 장대 양봉, 예, 요 길이에 비례합니다. 요 상승의 길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고요. 장대 양봉이 나오려면 얘는 2천억이라는 기존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되고요. 2천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서 최소 35억 이상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신고가 상태예요. 여기가 신고가였어요. 32,400원이. 예, 신고가 위에서 기준봉을 세우고 그 위에서 이렇게 곡간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횡보의 기간이 지금 7일이나 됐습니다. 7일. 예, 상당히 긴 시간이죠. 자, HD 현대인프라코어. 얘는 이제 주목 상장 이슈 때문에 좀 주춤주춤하다가, 전개는 이제 주간 지주사, 그러니까 HD 현대인프라코어와 HD 현대건설 이게 위에 지주사를 하나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선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초래를 해버렸죠. 예, 주총을 열어서. 얘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모멘텀을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건설 기계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어떤 협력 방안이라든지 수주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추세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고점은 연희식으로 좀 뚫어놨네요. 15,400원이 기존의 저고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어서 16,000원대 여기까지 올려놨네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400원, 15,000원 위에서 논다면 얘는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 이 위에서 논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얘 기존 거래대금은 자 1,700억 수준 1,700억 수준으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1,700억이면 일문봉에서 25억 요 이상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된다. 일시석재는 자 아난티나 지금 1등 애들 있잖아요. 여기 아난티네 지금 좋은 사람들 예약할 때 같이 보시면 되시겠고 자 수덴텍은 코로나 환자 이제 늘어난다 그랬는데 거래대금 빼면서 지금 시장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선도 아직 안 깼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내일도 한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기존 거래대금은 900억이면 일본봉에서 10억 터질 때 보시면 되고 자 네이버랑 NHN은 오늘 추가했죠. 그래서 기존 거래대금 얘는 이제 1조 2천억이에요. 네이버는 1조 2천억이 터져야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존 거래대금은 안 터질 거예요. 예, 갑자기 뉴스가 터졌는데도 오늘 요만큼밖에 거래대금이 안 나왔잖아요. 3천억밖에. 그러니까 일단은 20선 위로 얘가 올라서는 게 중요해요. 20선에 지금 24만 1,500원인데 요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레벨 하셔도 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봉 자체도 지금 조가가 24만 원 위거든요. 요 위로 올라야지 얘가 이제 상승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20선 위로는 올라가셔야 된다. 그 가격이 24만 1,500원입니다. 기존 거래대금은 1조 2천억이요. NHN은 되게 이제 가벼운 종목이잖아요. 이 작은 거래대금, 이 보이시는 이 작은 거래대금으로도 이렇게 슈팅을 많이 줄은 애들이에요. 여기서도 15% 가까이 갔는데 100억밖에 안 터지고요. 여기서도 10% 나왔는데 15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애들 같이 보시면서 거래대금 들어올 때만 500억 이상 들어올 때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 테스나 자, 테스나 같은 경우 지금 눌리고 있죠. 장이 안 좋아서 거래대금을 훅 빼면서 이렇게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좀 산소 관련된 이슈라든지, 테슬라가 뭐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추가적인 모멘텀 재료가 나올 때,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한조선은 의외로 오늘 너무 많이 뺐어요. 너무 많이 뺐는데, 심지어는 이제 넥스트에서도 한 1%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뺐네요. 근데 얘를 이제 삭제 안 하는 이유는, 조선 쪽 이슈가 마스가 그 법안 발의라든지 그런 이슈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신비주지만 이제 대열하고, 좀 시장에서 평가를 받던 애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얘도 기존 거래대금 3천억 나올 때 보셔야 되겠네요. 3천억 나올 때, 잠깐만요. 여기서도 11%인데 4천억만 아니에요. 4천억 수준으로 대주고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반도체 갈 때 보시면 되고, 뭐, 메커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아래부터는 기존 거래대금 터질 때, 그때 좀 보시면 되시겠고, 이제 후순위로, 얘네가 3%에서 요 아래 있는 애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3%에서 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때, 네, 그때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요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좀 우선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